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아로마 테라피 DIY 천연재료와 화학재료, 계면활성제, 유화제, 젤, 색소, 향 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란 다른 성질인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주는 두 가지 다른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계면활성제를 거품이 나는 세제만 생각하시지만 계면활성제는 세제 이외에도 화장품의 유화제나 약이나 식품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세정력이 뛰어난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샴푸나 바디워시 등에 많이 사용되는 설페이트 계열의 계면활성제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민감한 피부나 두피를 벗겨지게 하고 모발을 가늘게 하고 또한 체내에 흡수되고 축적되어서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식물성 천연 성분입니다. 식물에서 발견되는 천연 계면활성제인 사포닌이 들어있는 식물들입니다. 그렇지만 구하기도 매우 어렵고 기대하시는 만큼의 거품이나 세정력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연 비누를 직접 만들어서 천연 계면활성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에도 자연에도 가장 좋지 않은 계면활성제부터 우리가 천연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화제입니다. 계면활성제의 한 종류이고 서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을 안정된 에멀전 상태로 만들 때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물과 기름을 흔들어서 혼합해주면 잠시 에멀전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지 않고 계속 에멀전 상태가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유화제입니다. 화학 성분입니다. TEA, 디메치콘, 세칠알콜 등의 대표적인 합성 유화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성 유화제들은 에멀전의 안정성이 뛰어나고 피부에 막을 형성해서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이 매끄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발암 물질로 변형될 수 있고 피부에 매우 자극이 되는 성분들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천연 성분입니다. 천연 유화제에는 비정제 코코아 버터, 천연 밀랍, 레시틴, 이멀신 파인 왁스, 올리브 왁스, 그리세릴 모노 스테아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처음 아로마 테라피 DIY를 배우고 또 전문 강의를 할 때까지 이렇게 다양한 유화제들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는 주로 천연 밀랍을 사용하고 비정제 코코아 버터만 사용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각종 기능성 첨가제들과 천연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100% 천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부제나 유화제가 꼭 들어가야만 하는 로션이나 크림 타입은 만들지 않고 오일과 밤 타입의 화장품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레시피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해 본 제 경험으로 초보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천연에 가까운 좋은 재료로
가장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젤 성분입니다. 오일 성분이 없는 젤 타입의 수분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점증제입니다. 그렇지만 에센스나 수분크림, 로션, 크림, 마스크팩, 샴푸 등 다양한 제품의 안정제나 점증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학 성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브모라는 점증제입니다. 카브모는 트리에타놀 아민, 벤젠과 같은 유해 성분이 중화제로, 점증제로 또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물성 천연 성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젠탄검을 알아보겠습니다. 옥수수, 밀, 대두 등에 있는 포도당을 균을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얻은 천연 검 성분입니다. 젠탄검은 미생물의 번식을 주의하셔야 하고 많이 사용하시면 모공이 막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소량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젠탄검을 샴푸나 주방세제에 넣어서 계면활성제나 카브모가 들어있는 일반 제품 같은 쫀득함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젠탄검을 넣으면 바로 미생물이 번식하기 때문에 또한 방부제를 많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젠탄검을 꼭 사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소량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고 가급적 빨리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젠탄검 이외에 구화검과 셀룰로스 검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색소입니다.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스킨케어 제품에 첨가됩니다. 화학적 색소는 스킨에 유용한 효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화학 성분입니다. 대부분의 합성 색소들은 석탄 타르의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해서 얻어집니다. 그 중에서 독성이 조금 낮고 수용성이면서 산성인 타르 색소 몇 가지를 식품 첨가물에 넣거나 화장품의 색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섭취하거나 피부로 흡수되었을 때도 발암성의 문제와 수많은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천연 성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천연 색소에는 치자황, 치자청, 코치닐, 파프리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자연 물질인 미용 흑인, 아질레 클레이와 숯이 있고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코코아 파우더, 녹차, 쑥, 울금 등 다양한 천연 파우더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 파우더들은 단지 색만 내는 게 아니라 피부에 유용한 성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가격이 비싸고 색이 선명하지 않고 열이나 빛이나 염에 영향을 받아서 변색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탈색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량 생산되는 제품에는 천연 파우더나 천연 색소가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연 팩이나 천연 비누의 첨가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천연 파우더에 대해서는 그 효능과 색에 대해서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성분과 화학 성분, 마지막 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향은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원료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됩니다. 화학 성분입니다. 합성 향료와 유리 향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95% 이상을 차지하는 합성 향료는 석유와 석탄에서 추출한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입니다.
합성 향료는 가격이 저렴하고 성분이 변질하지 않고 향도 진하고 강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성 향료는 발암성이 있고 신경 독성이 있고 또 무엇보다 호르몬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 한 성분만을 천연 향료로부터 분리해낸 유리 향료가 있습니다. 이 유리 향료들은 고가의 제품들에서 천연 성분이라고 홍보하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유리 향료는 에센셜 오일과 같은 다양한 테라피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연 향료입니다. 식물성 천연 향료인 에센셜 오일이 있고 또 동물성 향료가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식물이 갖고 있는 다양한 테라피적 효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천연 향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합성 향료와 섞은 조합 향료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순수한 에센셜 오일을 구입하셔야 합니다.